저도 기대가 됩니다. 궤도님. 근데 저분이 또 바빠. 저분은 20년 뒤에 자기 몸을 기계로 바꿀 생각인 것 같아. 지금 너무 막 써. 근데 궤도님의 어떤 방송 텐션과 이런 걸 보잖아요. 하이가 되어 있나? 약간 보약되시나? 나중에 뭐 클라이밍 하신다고요? 아니 하는 건 아니고 한 2번 갔습니다. 아 그때 혹시 말년을 자유롭게? 그 영향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해보긴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끈 달고 하는 뭐 장르가 다른데 그건 막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건 아니고 한 높이는 집에서 하는 거? 키즈 카페 같은 거? 약간 좀 그렇지. 뭐 한 2채 정도 되는 높이 정도인데 난이도는 전혀 키즈 카페 같지 않고. 그렇지. 왜냐면 이제 뭘 잡고 뭘 밟고 막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게임 하듯이 뭐 문제 푸는 느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나 혼자만 거기서 모래주머니 달고 살찌면 확실히 움직일 때 좀 약간 훨씬 힘든 힘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확실히 사람 하나 업고 달리는 것 같아. 저도 뛸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작은 두덩이 이게 같이 철렁철렁 한단 말이야. 철렁한 게 있어. 이 세 덩어리인데 여기가 80%의 지분을 맞아, 갖고 있는 맞아. 세 덩어리가 출렁출렁 하는데 애려 좀. 맞아요. 애려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아파서 못 뛰겠다. 다른 신체는 다 더 뛸 수 있고 심장도 아직은 더 뛸 수 있지만 애려서 못 뛰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버겁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군살이 좀 있으면 확실히 그게 안 되더라고. 맞아요. 확실히 혼자 살 때는 살을 뺄 때 너무 쉽게 뺐어. 왜냐면 내가 안 먹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제 같이 들어 먹을 땐 안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은 참는데 보면은 못 참거든요. 옆에서 또 먹잖아요. 그럼 먹고 있으면은 나 지금 견딜 수 있는데 냄새가 솔솔 그럼 또 먹잖아. 그러면은 이소가 이유식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아직은 이유식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죠. 이유식이 시작됐을 때 뭐야 왜 소고기 미음이야. 소고기 구워 먹어야지?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한 4시쯤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거기서 끝을 내요. 그거구나 간헐적. 그렇죠. 그리고 6시 이후부터 16시간 공복을 지키면 되거든. 근데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래서 4시에 먹어. 그러다가 집에 이제 토끼 같은 마누라가 진짜 오랜만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집에서 한 8시쯤 치킨을 먹거나 라면을 끓인다거나. 그럼 나 4시에 먹었는데 8시 되면은 배가 당연히 고프잖아요. 미쳐버립니다. 라면 먹는 토끼 같은 마누라가 라면을 먹고 있으니 같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채팅했는데 좀 약간 샤프해졌다고. 내가 너무 심했다가 지금 조금 빼고는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샤프해졌다가 조금 붙으셨다가 이게 좀 약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지금 의식적으로 식단을 생각하면서 드시고 계시다는 느낌? 궤도님도 오시고. 궤도님 안녕하세요. 궤도님이랑은 뵌 적이 없는데 친근해요. 이걸 서로 보니까. 그렇지. 이걸로 서로 보고 그리고 또 마팔이거든요. 인스타에다가 꼭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나 진짜 궤도님 몰랐는데 대단하신 분인 게 제가 과학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박사님들이 오시는데 다 궤도 다 아셔. 이 바닥이 진짜 좁아. 왜냐면은 나도 얼마 전에 대전 MBC에서 과학 토크쇼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곽재식 작가님이랑 이독실이랑 같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많이 봤던 분들이고 이독실 또 친하고 하잖아. 근데 그 바닥 아니잖아요. 근데 형은 왜 그 바닥 어떻게 알아? 나는 유사과학자로 거기에 유사과학자로 MC로 앉혀주더라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서로 보면은 다 안면이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분들이 많지만 TV에 나와서 쉽게 과학을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겸한다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저 중생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나 얘기 안 해. 내가 과학자로 나 그럴 것 같아. 과학자 아니었지만 혹시 저한테 설명할 때도 말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침착맨이니까 쟤는 뭐 그냥. 지금은 제가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저도 설명을 잘하는 침착맨 커뮤니케이터로서 침착맨한테 설명을 잘해줘야 나중에 우리 큐리한테도 설명을 잘해줄 수 있겠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침착맨을 넘어야 큐리를 넘을 수 있다. 그렇죠. 침착맨 이해 못한다? 아무도 이해 못해. 튜토리얼이다. 그렇지. 나만 아는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침착맨은 좋은 허수아비 대련 상대. 약간 그렇죠. 연습. 그렇죠. 연습 상대죠. 초필살기도 맘대로 쓸 수 있어. 안 죽어.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과학 쪽이 TV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과학이 친근해진 게 얼마 안 됐다. 맞아요. 과학자는 그냥 저조차도 미지의 존재였어요.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분,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있었고, 맞아. 그분들끼리 회의하고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사실 과학도 예를 들면은 사이언스지나 뭐 네이처지라든가 논문이 계속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슈가 뭐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잖아.
근데 과학적 이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는 정도의 분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양자역학이 최근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에는 지금 유사과학자로서 양자역학에 관심이 이제 저는 다음 관심사는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은 이걸 유사과학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양자역학은 제가 너무나도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고전 물리학으로서는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고전 물리학. 그렇죠. 뉴턴 물리학으로서는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설명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양자역학 같은 거는 우리가 있지만 너네 몰라도 돼. 우리는 그거 이용해서 반대체를 만들든 뭘 할 테니까 너네 몰라. 약간 이랬단 말. 사실 말하면서 우리도 몰라. 그렇지. 왜냐면은 뭐 되니까 하는 거지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내가 자주 듣던 팟캐스트가 과학과 사람들 과학하고 앉아있네였나? 거기에 그 파토님이 하셨던 거기에서 김성욱 교수님이 딱 얘기하는 양자역학을 듣고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한 10번 넘게 돌려본 것 같아. 저는 그 짤로 아는데 과학은 아세요? 그 짤? 최근에 봤어요. 흥미로운 결과물을 그쵸.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리가 이거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물리를 한다는 이유는 그건 뭐야? 재밌어서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재밌어서 한다는 얘기구나. 나 사실은 지나가면서 짤로만 봐가지고 정확한 딕션이 뭐로 되어 있지? 딕션이 물리는 와 같다. 물리도 유용한 결과물을 준다. 하지만 유용한 결과.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라는 거는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즐거워서 본능적으로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잖아. 약간 그런 얘기인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들리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물리로 인해서 좋은 결과값을 내기보다 하는 이유가 재미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은 김상욱 교수님이 저렇게 했다가는 공격을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하지만 리차드 파인만이 했잖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 돼. 이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재적 개그야. 천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야 진짜 천재적인 개그다. 미쳤다. 리차드 파인만의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지 참. 리차드 파인만은 누구지? 잠깐만. 내가 리차드 파인만이 코스모스를 설명하는 거를 봐서 그래 영상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또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 응, 도킨스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말했던 것 같은데 궤도님도 그 뭐야 잘난 유전자끼리 뭐 그거 아니야? 아니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러니까 그냥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그거 다른 거야? 그건 누구지? 진짜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 아무튼 난 리차드 도킨스 이분이 완전히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 유신론자 발라버리기로 유명하거든. 그 종교 최고의 우두머리인 분들하고 무조건 거기서 대담을 해. 모든 걸 다 과학으로 발라버려. 화가 많구나. 그러다가 막 화내면서 하진 않아. 막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다큐멘터리 되게 유명했던 게 시작이 도입인데 도입이 이탈리아의 되게 유명한 성스러운 어떤 장소예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 거기 가면은 마리아가 나왔던 성모 마리아가 거기서 목격된 곳이다. 거기에 나온 어떤 큰물이 있는데 그걸로 마시면 뭐 바르면은 병이 치료된다라는 거야.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서 막 있는 거야. 치료를 받아. 그리고 뒤에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저기서 줄 서 있다. 그런데 만약에 팔이 한쪽 없는 사람이 저걸 먹는다고 팔이 자랄까요? 이상하게 저기서 만드는 모든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뿐이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위가 안 좋다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다야? 암이 있다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적들만 거기서 벌어지지 눈에 보이는 손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내강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킨스가 그런 그러니까 얘기. 도킨스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안 봤는데 그걸 내가 보면서 야 저기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나? 뒤에 분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야 이 다큐멘터리 이거 되게 흥미롭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하고 끝이야? 이제 그 다음부터 도입이 그거야. 도입이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성모 마리아상이 속병 치료 전문인가 보지 뭐.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지.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굳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의사도 외과의가 있고 내과의가 있잖아요. 내과의 담당일 수도 있잖아요. 외과 마리아로. 그런 얘기는 하지. 그것까지는 아니야. 외과 마리아. 내과 마리아라니요. 어쨌든 약간 내과 전공일 수도 있죠. 원래 부처님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약선 대부리 있다고. 이분 또 병을 치료해주는 각자 전문 그 부처님도 있어요. 근데 뭐 종교는 사실 믿음에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뭐 어차피 종교가 없어서. 궤도님 대단하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그런 얘기 길어졌네. 내가 많이 찌셨네 채팅을. 도키스는 불가지론자인데 독설이 강해서 그리 좋아하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세게 말하는 사람 안 좋아하셔. 보니까 궤도님도 궤도님은 행동으로 세게. 말은 되게 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행동으로 스타일의 이렇게. 화법을 하시더라고. 종교와 과학은 기반이 달라서 서로 공격해
문제보다는 다른 분야라고 보는 게 좋다. 그렇지. 사실은 공격을 왜 해? 그래봤자 요만해. 우주에서 보면 요만해 하지도 않아. 여기서 못 싸우고 그래. 해봤자 200살도 못 살잖아. 200살이 뭐야? 120살 넘기면은 기적이지 그 다음부터. 아무튼 올해도 못 사는 인간들이 싸우지 맙시다. 오래 살 수도 있어 이제. 20년 뒤에 가능하대. 재벌들은 이제 오래 살아.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오래 살면 당연히 오래 사는 거에 소중함을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럼 거기서 오는 현타가 분명히 올까요? 아니면은 계속 재밌는 게 있으면 없을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해서 현타가 오진 않잖아. 우리가 그냥 그렇지. 막연히 오래 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만 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봐봐. 나이가 들면은 클럽을 못 가요. 그렇잖아. 어차피 젊음의 생기는 없어진다고. 그럼 그때도 뭔가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목표나 이유가 있으면은 삶이 즐겁겠지. 근데 만약에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과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이 그냥 암벽등반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뭐 지팡이 짚고선 다니겠지. 동네 산책하고. 나도 솔직히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권태감이 있다면은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지금 스위스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도 저하되고 뭐 호르몬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의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치.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런 맞아요. 게 개선이 된다면은 계속 의욕적으로 자기가 관심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지 사실. 그렇게 그때도 내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뇌파로 뭔가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라든가 뭔가 있으면 사실상 삶을 계속 영위하고 싶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데 육체가 본체고 정신은 부속물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정신을 중시하고 육체는 낮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실상은 육체가 약하면은 정신이 버티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거의 사실상 본체다. 근데 여기 기계가 되면 강인한 정신이 따라오지 않을까. 진짜 맞는 말이고 적어도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지구계에 살고 있는 인간한테 해당되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범우주적인 사고에서는 정반대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에겐 참나가 있고 이 어떤 육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녹슬고 뭐 286 컴퓨터 가고 지금 뭐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까지는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 막히겠죠? 유튜브 막 돌아가는데 480 놓고선 돌려보는 거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궤도님. 저도 한번 궤도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주제 하나 던지면 1시간씩 하지 않을까? 1시간이 뭡니까? 내가 봤을 때 한 3박 4일로 갈 것 같아요. 옆에 침대 놓고 그러면 한번 자리를 두 분이 마련하셔서 파자마 파티를 하세요. 옷을 입고. 제가 따로 침착맨한테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침착맨에서 같이 만나면 또 너무 좋기도 한데 사실 셋 다 맞추기가 그러면은 따로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같이 만나면 더 좋고. 근데 저분이 또 바빠. 저분은 20년 뒤에 자기 몸을 기계로 바꿀 생각인 것 같아. 지금 너무 막 써. 좀 태운다는 느낌? 근데 궤도님의 어떤 방송을 보면은 방송 텐션과 이런 걸 보잖아요. 예.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하이가 되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 어떤 텐션을 갖고 계속 약간 태국? 약간 태국 느낌, 약간 보약드시나? 보약드시나 할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계속 텐션 유지하시는데 너무 위험한데? 뭘 하시길래 저렇게? 그게 너무 궁금하긴 해 솔직히. 어떻게 지치지 않을까 사람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몸 안에 보약 성분이 나오잖아요. 도파민 같은 게. 보약 방향제가 있어서 칙! 칙!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서 계속 나와. 아니, 그러니까 침착맨에서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안 될 거에서도 지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텐션이 예를 들면은 본인만 혼자서 이렇게 눈도 그리고 대부분 그때 눈도 안 깜빡이는 것 대부분 그때 같던데? 언제인지 알아요? 보통 날 새고 오거나 잠 한 두세 시간 자고 올 때. 근데 혼자 쌩쌩해. 내 생각에 여기 있는 텔로미어 기신 호스 것 같아. 비누 거품으로 한번 체크해봐야 돼. 도파민 세지 않나. 체크해서 그거 호스 바꿔야 돼. 아무튼간에 놀랍습니다. 수리남 출신은 뭐야? 수리남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평이 되게 좋던데. 아 재밌어요. 한국의 보양화. 아 나르코스인가? K 나르코스? K 나르코스. 근데 나르코스는 실제 인물인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실제 인물이에요. 아. 실제 인물이고 재밌어요. 나는 오히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원래 야 실제가 이거를 재밌어. 이거를 내가 몰랐다고? 실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게 압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각색이 들어가는 거지. 러닝타임 상관없으면 실제가 더 재밌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르코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1은 3주행했고 2 같은 경우도 2주행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그런데 영어로 진행되는 것과 한국말이 착착 붙잖아요. 야 이놈의 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쫙쫙 붙더라고. 재밌어. 저도 나르코스 보진 못하고 나무위키로 대충 봤거든요. 실존 인물 에스코바르. 파블로 에스코바르. 너무 말이 안 되던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약킹이 된 거지 뭐. 너무 이거를 다 장악해 버리니까 양지로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그치. 흑화해 버리면서 전쟁을 벌여서 그러니까 군대랑 맞짱 뜨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거. 자기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 근데 진짜 너무 몰입을 재밌어. 못해. 너무 산만해가지고 영상을 못 봐. 그거를 병을 고친다 생각하고 봐. 나의 산만함을 내가 고친다 너무 좀 생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산만해. 그러니까 난 응. 못 보는 사람 정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걸 해버려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도 약간 조금 역사나 이런 거에 흥미가 있잖아. 나르코스 1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볼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관련된 거 다큐를 다 찾아보고 있어 내가. 빈민가 출신가 그래가지고 빈민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막 그치. 헷갈리게 막 자꾸 어떻게 음과 하면은- 양을 같이 섞어주니까 그게 근데 에스코바르가 했던 행적이 예를 들면 내가 더러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 다음으로 취하고 싶은 게 명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선한 어떤 이름을 알리고 뭐를 했어. 근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지금 상충되고 근데 둘 다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탁을 해.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이제 에스코바르가 돈이 많다 보니까 나도 왜냐면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 순수한 마음에서 원래 정치나 이런 거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내가 이 나라가 너무 썩은 것 같아. 내가 빈민가 출신으로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 부의 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 하잖아. 에스코바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탁 나왔는데 이제 정치판이라는 게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카르텔이 거의 뭐 범죄 조직의 카르텔보다 더 심하잖아요. 어디서 저런 잡배가 와가지고 에스코바르가 완전히 이제 빡이 던 거지 거기서. 물론 싫어하니까 스포는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선의로 했는데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니지. 그 영화에서 각색이 각색이 아니라 그건 실화야 그냥. 실제로 에스코바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마을은 에스코바르가 신이야. 나라에서 우리 마을 신경도 안 쓰는데 에스코바르는 자기 마을 집도 지어줘, 가난한 애 학비도 내줘,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키운 애들을 마약팔이 몸으로 쓰기도 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선한 행위냐 나쁜 행위냐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단편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이하게 풀었어 나르코스가. 내가 그래서 너무 좋아해. 그냥 사는 걸 따라간다는 느낌? 사실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가 인물을 그대로 갖고 따라가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에스코바르의 일대기가 영화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매 화마다 다음화가 너무 기다려져.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멕시코 편을 더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편은 진짜 춘추전국 시대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콜롬비아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콜롬비아는 생산 기지야. 그리고 멕시코는 중간에 다리 루트예요. 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갖다 놔야 돼.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지역이야. 그러니까 멕시코는 중간에서 마진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이야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유통책들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멕시코의 보스가 있거든. 거기에도 보약이마트. 보약이마트가 그렇지. 보약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스나 에스코바르를 보면은 말 한마디가 너무 무게감이 있어. 표정도 뚱해. 이러다가 두 번째 올 때는 맨손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인데 멕시코의 보스는 너무 유약하면서 불안감을 너무 갖고 있어. 그럼 콜롬비아가 좀 더 세요? 에스코바가 훨씬 세지 확실히. 멕시코는 사실상 그거를 얘가 딛고 올라서 보스가 되는 과정들이 훨씬 더 뭔가 보약 성공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뭐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훨씬 더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르코스 콜롬비아 편은 약간 제왕적인 왕끼리 싸우는 느낌이 있어요. 막 정부와 싸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자잘자잘한 재미가 있어. 그리고 서로 막 눈치도 봐. 콜롬비아 눈치도 보고 제 눈치도 보면서 막 올라가고. 스타트업의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국 잘 되겠죠? 주인공이니까. 근데 되게 그렇게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번뇌가 있어. 계속 같이 가. 그럼 어떤 인간의 내면을 그럼 보약 한입 하겠네. 좀 괴로우면. 하겠지. 팔아야 되니까 못 먹나? 보통 보약왕들은 자기네는 안 하던데 잘. 그게 다 돈이라서 못해. 아니 돈이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나쁜 놈들이다. 지네가 하면서 유통하면 원래 그래. 술집 사장님이 술 먹는 거 봤어요? 또 그걸 연결해. 술집 사장이 보약상 같잖아.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술집 사장님이 술 팔면은 술 많이 파니까 술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술집 사장님 술 안 먹어요. 술집 사장님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아니 물론 좋아하니까 술집을 차리긴 하는데 끝나고 막 막상 차리면은 하는 동안에 안 마시지. 그래서 형이 커피를 잘
이해가 다이렉트. 역시 남의 집 커피가 맛있어. 라면 어때요? 끓여준 게 맛있어. 끓여준 게 남이 맛있어. 해준. 그럼 그런 거예요. 분식집 사장님 안 먹잖아. 꼭 밖에 나가서 집밥을 찾아. 집에 엄마가 줄 때는 그렇게 안 먹더니 다 커가지고 나중에 혼자 살 때 되니까 밖에 나가면 집밥 찾으러 다녀. 야 여기 집밥 같아. 이런 거 들어야 좋아해. 돼 그런 건. 그지? 회초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먹든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집밥 나 밖에 나가서 돈가스 먹을까 친구들이랑 닭갈비 먹을 거야. 밥 해놨는데 매정하게 나가고 피돈 먹고 오고 그러니까 그 더부룩하고 피돈 먹고 더부룩해가지고 저녁 또 안 먹고 맞아. 그러면 또 안 먹으니까 또 저녁 8시 9시쯤 배고파서 과자 까먹고 어우 진짜. 매 들어야 돼 매. 봉천? 아니 나는 집밥을 좋아했어요 기본적으로. 봉천 스토리? 아유 재밌네. 아무튼 봉천 스토리는 조금만 섞으시고 봉천 스토리. 아 봉천동 한번 가야 되는데. 아무튼 원래 오늘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악마 열매 티어 월드컵 하기에는 몰라요. 내가 몰라요. 원피스 루피까지만 알죠. 내가 원피스를 집에 있지만서도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봤어. 호민이랑 똑같아. 소년 만화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어요. 원피스를 즐길 수가 없는 몸이 돼버린 거야. 루피는 알죠. 루피는 알지. 우솝부터 모를 것 같아. 우솝. 우섭까지 알지. 코 이렇게 돼서 걔가 해적. 회적이고 코가 이렇게 돼. 왜 그래서- 이렇게 된지 알아요? 거짓말을 많이 했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 코가 길어진 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때려 맞췄는데 맞았네. 내가 봤을 때 피노키오 그 컨셉으로 한 거 같아. 특기가 뭐야 특기? 원래 소년 만화 각자 역할이 하나씩 있잖아요. 막 왠지 우섭은 도망 같은 거 잘 칠 것 같아.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뭔가 이렇게 가벼운 어.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잘하시네. 야. 이게 진짜. 확실히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라 아시네. 싸울 때도 좀 약간 얍실하게? 약간 정파로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사파로. 예를 들면 약해졌을 때 때린다거나. 루피는 약간 어떻게? 루피는 정파죠. 루피는 정파로. 정파인데 싸우고. 보통 하다가 한 번쯤은 위기를 한번 맞이했다가 다시 맞아. 부활하는 느낌이에요. 열매 먹고 뭔가 이렇게 열매를 먹어요?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 몇 개 먹어 열매? 열매? 아니 뭐 10개 컨디션 이상 따라 오버 언더. 10개는 넘지. 10개 넘어. 컨디션 좋으면은 뭐 한 15개도 100개도 먹어요. 100개도 먹어? 아, 100개는 100개는 안 아니고. 먹어요. 뭐 푸드파이터인가? 100개까지 못 먹지만 열매가 뭔데요? 고무고무 열매. 고무고무 열매도 먹고 뭐가 있을까 또 뭐 어떤 능력이? 뭐 초능력 있을 거 아니야 뭐. 고무고무 열매가 몸이 고무가 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무고무- 커피 열매 하면 몸이 뭐 써. 아,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루피가 뭐 무슨 열매를 먹었을까? 고무고무 열매. 그리고 나서는 아마 이제 싸우기 좋은 화약 열매. 화약 실제 화약. 나와요. 원피스에 나와요. 아 그래? 화약 열매. 폭탄 터지는 폭탄 거. 터지는 거. 터지는 거. 날개 열매 이런 것도 먹어. 오! 날 수 있게, 실제로 날 수 있어요. 있게. 실제로 있어요. 이게 나는 거 있어. 나는 거. 왜냐하면은 고무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날아줘야 돼. 날아야 돼. 한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잠수를 해서 막 자명을 하다가 날아가. 날아가 막 날치처럼. 날개 달고. 맞아요. 혼자서 막 다 부시고 다닌다? 배를 다 부신다? 어. 뭐 그건까진 모르겠네. 근데 이게 오다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초반 한 몇 년 지나니까 개개 열매라는 게 있어서 바주카포가 개 열매를 먹었어. 설정이. 바주카포가 개. 그런 거 아이디어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만화적이잖아. 뭐야 무기가 어떻게 먹어? 근데 하지만 이걸 유쾌하게 개가 바주카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 편한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래서 참신한 열매가 되게 많아. 나중에 사람 열매 됐어. 그래서 짐승이 먹고 사람처럼 변해. 부처 열매 됐어. 열매가 무궁무진해. 이 원피스의 세계 지금 100권 넘었습니다. 오다 선생님이 휴식기를 갖고 이제 끝낸다고 했어. 끝나면 이제 거의 그냥 역사에 남을. 이건 무조건 역사에 남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숭고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이제 그 사무실은 내가 봤을 때 결의에 차 있어. 뭔가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느낌. 박물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데가.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설가분들 태어나신 생가 이런데 가면은 내가 이제 유튜브에는 안 나오는데 교육재단에서 하는 일종의 영상물 같은 걸 좀 찍었어요. 네.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거를 찍었거든. 그러니까 현진건, 윤동주 이런 유명하신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분들의 어떤 걸 따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생가도 가봤는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 내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생가인데 마당이 꽤 넓어. 옛날 집 같이 만들어놨어. 근데 누가 봐도 위에는 초가예요. 근데 기둥이 나무네 대들보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와를 얹어야 돼. 기회를 얹어야죠. 근데 흙이야. 근데 거기 초가집을 놓은 거야. 초가를 놓은 거야. 지푸라기. 이게 안 맞잖아. 고증이 실패한 거야. 혹시 그거 아닐까? 박을 많이 얹으려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전쟁이 나고 뭐뭐해서 터만 남고 사라졌어 집은. 그러면 이제 다시 보증을 해서 집권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그럼 초가집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어차피 그 안에 사람이 들어서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멀리서 보는 거니까. 근데 다 양식이 한 곳에서 수주받아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다 똑같아.
보통 물어보면 담당자는 뭐라는 줄 알아요? 왜요? 원래 이렇게 하네. 왜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보슨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거든요, 가서. 그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겠지. 여기 초가집이 아닌데. 옛날 또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동네 사생활. 네, 그치. 그런 거 역사 따라가고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두님도 보셨네, 원피스를. 원피스 명작이죠. 지금 봐도 초파의 기본은 눈물. 교두님은 다 하셨네. 만화도 보시고 과학도 하시고. 원피스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형은 이미 대학생이어서 좀 보기 힘들었고 80년대생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볼만했네. 이거 한번 네, 현직 문화재 건축 관련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물은 5년이 남아 있으면 참고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근처 옛날 건물을 참고해서 짓는 게 보통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옆에가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짓다가 슬레이트 얹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약간 오마카세 느낌. 셰프의 창작 요리. 약간 건물주의 창작 건물. 나는 초가집에 감성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계속 지푸레기 갈아주면서 송충이도 같이 좀 살고 에코 친환경적으로 박도 좀 올리고 하고 싶다. 살다 보면 송충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 초가집에. 그런 감성 느껴보고 싶다. 내가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기와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갔더니 마당이 넓어. 근데 위에는 기와집이 아니야. 위에는 초가인 거야. 뭐지? 이런 거지. 그럼 그걸 수도 있어. 어느 집은 흙으로 됐는데 기와를 얹었을 수도 있어. 바꿨어 서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흙을 계속 붙여줘야 돼. 무너지니까. 제가 틀리는 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밥 시키잖아. 밥을 안 시켜요. 밥 시키고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백가죽이랑 득가죽이랑 지금 하이파이브하게 생겼어. 이거 진짜 아저씨 분인데. 대단하시네.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잖아요. 돌연 플라스틱 총으로 하시던 시대고. 플라스틱 총이 어딨어. 나무면 나무지. 형은 나무였구나.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왜냐 직박이 형은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와서 연습도 솔방울로 이렇게. 솔방울은 그 친척 아저씨가 했던 거고. 진짜 아저씨. 친척은 아니죠. 친하진 않으니까. 김씨? 네, 그냥 어떤 종친이지.